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연방법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면서 정부가 학자금 탕감 신청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연방법원 텍사스 북부지법 마크 피트먼 판사는 지난 10일 비정부 기구인 일자리 창출 네트워크 재단이 대출자 2명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의회 권한인 입법권을 위헌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즉각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는 판결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의 근거로 삼은 히어로스법은 군인들에게 대출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로 학자금 탕감 프로그램에 4천억 달러를 쓰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에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날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을 받아오던 연방교육부는 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명령을 내려 현재로서는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며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신청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이번 판결로 시행이 중단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재개되려면 상급 법원인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어야 하며 최종 판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이번 시행 중지 명령에 대한 가처분을 요청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경우 판결 전에도 다시 계획이 재개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의회 승인을 얻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1인당 최대 2만 달러까지 대학 학자금 대출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연방의회 예산국은 이 계획에 따라 총 1조 6천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 가운데 4,300억 달러가 탕감되고 4천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발표 직후부터 공화당 측의 반대로 무더기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특히 샌루이스 소재 제8 연방항소법원이 지난달 21일 네브라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탕감 정책 집행을 막아달라며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시행이 보류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소유주들이 상당한 규모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는 부동산 업체 블랙라이트 통계를 인용해 5월 이후 주택 소유주들의 보유주택 가치 중 1조 5천억 달러가 증발됐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주택가격이 약 45% 폭등하면서 지난 5월 11조 5천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바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 가치가 완전 위축된 상태는 아닐지라도 모기지 금리의 꾸준한 인상에 따라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 소유주들의 보유가치 평가액도 급속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집값의 80%를 빌린 사람들의 경우 연초에 비해 월 모기지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스베가스,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템파 등 주요 주택 시장 10곳 가운데 한 곳은 월 평균 모기지 납부액이 2배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가격도 3개월 이상 연속 하락세입니다. 실제 여름엔 주택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올해에는 그 낙폭이 유난히 커진 것입니다. 9월 말 현재 주택값은 6월 말에 비해 2.6% 하락했고 낙폭은 2009년 초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최근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빅스텝을 단행한 연준은 최소 내년까지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리 변화에 가장 민감한 부문 중의 하나인 주택시장이 빠른 속도로 얼어붙으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원인과 관련 미국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노동력 감소가 나타난 것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커 총재는 지난 10일 필라델피아 여는 자체 행사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원인을 이해해야 한다. 단일 원인은 없고 본질적으로 퍼펙트 스톰이라며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과 유럽의 전쟁,
그리고 재정과 통화정책 결정이 결합돼 공급을 제한하고 수요를 증가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와 같은 이민 정책으로 인해 합법 이민은 2년 이상 중단됐고 이는 확실히 노동력 부족에 기여했다며 기존 추세가 유지됐을 경우보다 약 250만 명 감소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부양 정책이 수요를 키웠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연방정부는 코로나19 초기에 미국 가정에 약 6조 달러를 투입했다며 실제로 연방정부가 제공한 재정 지원 규모는 애초 대유행으로 촉발된 GDP의 총 감소량보다 훨씬 컸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편 미국으로 이민 오는 신규 이민자 수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상당폭 줄어든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인 지난 2018 회계연도의 경우 미 전체 신규 이민자 인구의 급감세가 이어져 1년 새 약 3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의 지난 2018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미국에 입국한 신규 이민자는 145만 명으로 집계돼 2016년에 175만 명에 비해 30만여 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총 100석의 연방 상원 의석 중 50석을 먼저 확보해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50석대 49석으로 한 석이 많습니다. 애리조나주는 예상대로 민주당이 이겼으나 공화당 우세였던 네바다주가 역전으로 민주당에 넘어왔습니다. 다음 달 6일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50석 대 50석 구도가 되더라도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트 보트를 쥔 민주당이 다수당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면 총 51석을 확보해 중간선거 전보다 오히려 상원 의석이 한 석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한편 아직 다수당이 가려지지 않은 연방 하원 개표에서도 예상 밖의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NBC는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4석 안에서 민주당이 216석, 공화당 219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수당 확보에는 218석을 넘은 공화당이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과의 차이가 점점 줄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우편 투표가 많은 서부주들의 개표가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대부분의 접전 지역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시카고 지역이 본격적인 겨울 날씨를 맞이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시카고 일대에 14일 오후부터 다음 날까지 약 1에서 2인치의 눈이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온이 30도대에 머무르면서 눈이 쉽사리 녹지 않아 15일 오전 출근길 통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미시간호 주변 지역은 비가 섞인 진눈깨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눈비를 동반한 흐린 날씨는 17일까지 계속되며 적은 양이지만 땅에 쌓일 정도의 적설량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후 기온은 점차 떨어져 금요일은 18일 오후 최고 기온이 영하권인 20도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시카고에 내릴 눈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지역에는 평균 11월 18일 전후로 관측 가능한 수준의 눈이 내리며 지난해의 경우 이보다 크게 내린 12월 28일이 돼서야 처음으로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1.5인치의 적설량이 기록됐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시카고 지역이 예년보다 많은 강설량을 볼 수도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는 3년 연속 태평양 일대에 발생한 라니냐의 영향이라고 해양대기청은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